대선이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선거 주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레이스에서 각 당 주자들의 움직임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순회 경선에 막을 올렸습니다. 추첨에서 기호 1번을 받은 이재명 전 대표와 2번 김경수 전 경남지사, 3번 김동연 경기지사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공명선거 실천협약식에서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합니다. 경선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그런 민주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새 후보는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개별 일정도 바쁘게 소화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캠프 인선과 함께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AI에 5년간 모두 10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저녁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으로 가장 먼저 향합니다. 충남도당 당원들과 만나서 지역균형 빗길 공약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1차 경선 진출자가 8명으로 확정이 되면서 주자들 간의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대선 출마를 접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로 발길이 쏠렸는데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 시장과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한 행정개혁, 또 복지제도의 개혁, 교육제도의 개혁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 집무실을 찾아서 오 시장과 만났고 안철수 의원 역시 오 시장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경선 주자들이 오 시장을 잇따라 찾는 모습, 오 시장의 중도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먼저 오 시장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늘 경제 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중앙로역에서 지하철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미래를 망치는 차해 행위를 할 것입니까? 우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 네, 이철우 경북지사는 호남과 경남, 부산 등 남부권을 돌면서 표밭을 다졌습니다. 또 양향자 의원은 한 대학교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밖에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은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현장 유세를 하면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각 당의 주자들 한번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 살펴봅니다. 대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어들 가운데 오늘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집무실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둘지를 놓고 주자들 간의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일단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탄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만큼 대부분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라면서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청와대를 일부 개조해서 국민에게 개방하자면서 백악관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용산으로 들어가 보고 여론을 본 후에 이전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수도와 대통령실 모두를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도 물밑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용산은 단 하루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세종 이전을 주장하면서 지방 분권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종시 이전에는 여러 절차와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또 위헌 논란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청와대 복귀 역시 시설 노후화와 또 보안시설 복구 문제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결국 차기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일단 용산에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향후 거처를 모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정책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각 후보의 비전과 철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쟁점입니다. 결국 어디에 집무실을 두느냐는 단순한 장소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에 대한 새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48일 앞둔 정치권 상황,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